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찍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제 부동산 문제로 좀 돌아와서 정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최신 하급식 판례가 하나 나와서 거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판례 번호는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2021나 223406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판례 요지는 이제 갱신 요구 부당 거절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제 실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갱신 요구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요지입니다. 그 먼저 이제 원고는 임차인인데 2017년 2월 28일 이제 피고로부터 이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이제 보증금 4억 4천만 원에 임차를 해서 이제 사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2019년 2월경에 이제 묵시적 갱신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 2월 27일 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1년경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이 전셋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원고가 살던 아파트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이 폭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임대인이 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이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이제 실거주를 할 예정이니까 집을 비워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받은 원고 입장에서는 주민법을 찾아봤을 거예요. 아마 주민법에서 보니까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겠구나. 어차피 이제 내가 갱신 요구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월경에 새로운 이제 전셋집을 빨리 구해가지고 아파트 이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피고가 원고가 이사를 나가자마자는 아니에요. 한 4개월 후에 2021년 5월 29일쯤에 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보증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해서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4억 4천이었는데 6억 5천이 됐으니까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다들 잘 아시겠죠. 우리 주민법에서는 이제 이처럼 임대인이 실거주로 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를 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이제 주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주민법을 찾아보시면 이런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했다는 손해배상 규정은 손해액을 별도로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산 계산 방법은 이제 법에 잘 나와 있는데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게 받은 이익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 주민법을 근거로 계산된 손해액 한 1,5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갱신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거잖아요. 실제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한다고 이제 거짓으로 얘기해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짓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주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1심에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항소심인데 항소심은 2심에서는 이 원고의 청구를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법원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백히 계약갱신 요구를 했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판결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비췄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원고는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 논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고 주장에 대해서 이제 주민법상의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또 제약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갱신 요구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임차인이 명백히 계약 갱신 요구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항소심 판례 태도가 좀 타당해 보여요. 이게 물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긴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사실 굉장히 제약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좀 조화롭게 해석하는 저는 이 판례 태도가 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주임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을 하면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했어요. 이게 피고가 거짓으로 실거주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고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이건 불법행위다. 따라서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는 판시는 했습니다. 그러면 주임법상의 손해배상이랑 민법 750상의 손해배상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손해배상액에 산정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임법상에서는 이 손해배상 그 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임대인이 이제 올려받은 보증금으로 취한 이득을 모두 다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민법 750조보다는 좀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임법상의 손해액은 인정할 수 없고, 단지 그와 좀 작은 민법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겠다고 이제 판시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갱신 요구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임차인이 나간 경우에는 이 주임법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판례의 요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그건 이제 민법상의 일반 손해배상 규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임법상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계약 갱신 요구권 그리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